우리 국민의 대표적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의 개편 자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출산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액은 늦게 받는 쪽으로 큰 방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용돈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수령액이 많지 않은데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니 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KBS 1호 진단 국민연금 개편안을 살펴보고 양립하기 쉽지 않은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성 이 두 목표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청회에 앞서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요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논란이 촉발됐는지 김정환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고 대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공청회에 앞서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먼저 보험료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늦춘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현재 소득의 9%를 내는데 내년부터 1.8%포인트를 올리거나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4%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65살부터 받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2048년까지 68살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도 지금의 60살에서 2033년까지 65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진 않아도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전망 악화 등을 이유로 2060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비판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용돈연금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수령액이 많지 않은데 보험료는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당시엔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5%에 그치고 있고 10년 뒤엔 40%까지 떨어집니다. 여론을 의식해온 정치권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해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민간 연금보다 수익비가 훨씬 유리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환 기자 리포트 보셨습니다. 지금 이 김정환 기자가 정리한 거는 지난주 공청회 전에 자문위원회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논란이 된, 그리고 논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이고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 속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공청회에서는 어떤 안이 정리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재정 추계 결과일 겁니다. 네. 언론에 그동안 간간히 보도는 됐지만 2013년에 비해서 기금 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건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급여 재정 패키지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험료는 9% 부담하고 급여율 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분자는 받는 연금액이고 네. 분모는 직장 생활할 때 받던 월급의 평균 액수입니다. 네. 그걸 급여율 전문적인 용어로는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는데요. 네. 금년 기준으로 그게 45%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45%가 2007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도록 돼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028년에 이게 40%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45%에서 이제 40%로 내려갈 텐데 뭐 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적절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대립되는 두 가지 안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두 개 아니요? 네. 하나는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 차원에서 뭐 법으로 이렇게 추진은 되고 있지만 40%까지 내려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쪽에서는 45%로 그냥 고정을 시키고 또 45% 5%포인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되는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추가 보험료를 내년에 당장 2%포인트를 더 부담하자. 그래서 내년에 보험료를 11%를 올리자. 요게 하나 안이 있고요. 또 다른 안은 그 40%로 내려가는 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 측면에서 실제 가입 기간은 그보다 훨씬 못한 27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40%가 아닌 30% 밑으로 떨어지는 소득 대체율은 노후소득 보장 적절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도입한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 어느 정도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을 달성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에 비해서는 후세대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재정 안정을 좀 달성하자.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13.5%까지 상향 조정한 후에 그다음에 그 뒤에 또 2단계를 걸쳐서 4.5% 올리는 거네요. 13.5%니까 4.5%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 그걸로 이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정 목표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70년간을 재정 전망을 하면서 그 재정 전망 연초에 1년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연금 기금을 확보하자. 그걸 전문 용어로 적립 배율이라 그러는데 적립기금 1배를 좀 유지하자. 1배율? 그렇게 이제 재정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내년 당장 보험료를 16.02%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재정 안정 달성도 중요하지만 내년 당장 보험료를 9%에서 16.02%까지 올린다 그러면 국민적인 반발, 저항이 굉장히 클 거라는 전제하에 10년에 걸쳐서 보험료는 13.5%까지 올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2단계에 걸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인 것 같은데 정해진 건 아니고 2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또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보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지급 연령을 뭐 2040년 전후로 해서 한 1세에서 2세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으로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을 88년 도입했을 때 평균 수명이 71세였습니다. 올해 평균 수명이 81세로 10년 늘었고요. 이제 재정 계산에서 발표한 2088년 예상되는 평균 수명이 남녀 합치면 한 91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10년이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면 20년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연금 제도는 허리가 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 안정을 달성할 건가에 고민을 저희가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핀란드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니까요.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는 똑같은 지급액을 깎는 건 아니지만 삭감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지급하는데 늘어나는 평균 수명만큼 고려해서 매년 지급하는 건 조금 줄여서 지급하되 평생 받는 연금액은 동일하게 지급하자. 이런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하나는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든가 아니면 늘어나는 수명만큼 조금 매년 조금 드리든가 또 하나는 뭐 그게 싫다 그러면 지급 연령을 한 1, 2세 뒤로 미루던가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당시 시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통을 덜 느낄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이 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던 굉장히 국민적 공감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굉장히 그 얘기는 뭐 차차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마 쉽게 얘기하셨는데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정 위원장님은 지금 이 공청회 2개 안 예. 지금 어떻게 잘 정리가 됐다는 입장이십니까? 뭐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요. 네. 어떻든 저희는 이제 이번에 4차 재정재개산에서 나온 내용들이 첫 번째는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예. 이제 뭐 국민연금이 도입한 목적 자체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그리고 은퇴 이후에 최소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국민연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맞춰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입하고 나서 가장 급속하게 세계 유례에서 급속하게 받는 시점도 뒤로 65세까지 미뤄지고 있고 또 현재 받는 금액도 지금 50%에서부터 매년 해가지고 내년 2028년까지 40%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 또 받는 시기를 더 늦춰라.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청년들은 내가 정말 낸 국민연금 내가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좀 종합적이고 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보험료 올리는 이런 충격적인 거. 그다음에 도저히 이게 장래연금이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막걸리 연금, 용돈 연금에서 이제 죽을 때 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런 안을 제출하는 거 국민들 되게 충격적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법으로 그다음에 또 목적을 어떻게 맞출 것이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 시작하는 단계죠. 뭐. 네. 그렇다면 노후 소득 보장에 더 이제 중점을 예. 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서 정리한 1안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당장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뭐 윤 교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소득 대체율이 우리 23%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갖다 중단시키고 더 떨어지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야 될지 또는 국가 재정이 기여할 부분들이 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들 네. 그리고 동의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안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 재정에 어떤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예.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네, 아무튼 이번에 5년마다 네. 재정재개산하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네. 재정재개산을 하면서 앞에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재정 안정화 대책에만 몰두해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정 안정화는 우리 윤 의원님이 네. 그래서 쭉쭉 뉴스가, 겁나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여론 떠보기 같았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내보내는 걸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니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은 대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소득 보장이라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기초연금은 사실 10만 원에서 금방 20만 원 되고 네. 또 내년부터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윤 박사님 얘기 나온 소득 대체율로 치면 5%에서 10%, 15%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과 합쳐서 계산하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일본의 후생연금 수준으로 급여가 보장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기초연금에서는 계속 선심 쓰는 얘기를 몇 달째 하면서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나와가지고 온팍 요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다 같이 복지당국의 이 업무인데 이렇게 조화롭게 한데 뭉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 그 여론을 얻기도 좋고 사회적 합의도 좀 이끌어가면서 5년마다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씁쓸한 얘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씁쓸한 얘기를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달콤한 얘기랑 합쳐서 기초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부담하고 있어요. 네. 일본 이상으로 굉장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1년에 지급되는 돈에요. 36%를 네.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은 우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진 게 네. 일본은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인데 그 전부 급여의 4분의 1밖에 일본 정부가 내지를 않고 있어요.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연금 경험도 축적돼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4분의 1 정도 부담 안 하면서도 비난을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36%나 부담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복지당국이 굉장히 잘못한 대국민 여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연금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번 재정재계산 얘기는 씁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요번에 아까 정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이 보험료 올리는 문제나 뭐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타협기구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네. 보험료는 너무 안 올랐어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일본의 후생연금을 본따서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일본의 후생연금은 이 도입한 지 25년 만에 보험료가 9%가 됐어요. 네. 우리는 10년 만에 9%가 돼버렸어요. 네. 너무 빨리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지금 보험료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으로 치면은 금년에 2018년에 11%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또 4년 후인 2022년에 13%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너무 초기에 조급히 올리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항으로 20년 동안 못 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필요성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금년에 11%대 보험료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년 후에는 지금 이번에 위원회에서 내놓은 13%까지 예, 올리게 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이제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3%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그렇게 시작했나요? 일본은 1960년에 3% 정도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네. 좀 이렇게 많이 카피한 건 맞군요. 시작할 때는 대체로 다 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네, 조금 그래서 낮은 제가 배 교수님 말씀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연금이 그렇게 받쳐주니 소득대체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십니까?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뭐 40%냐 40%냐가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기초연금은 우리 하위소득계층 70%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여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현행 그대로 국민연금 법을 고치지 않고 기초연금만 강화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노소득 문제가 상당 부분 알겠습니다.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를 올리자는 얘기는 중산층 이상 네. 되는 분들이 기초연금도 못 받고 예.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45%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그러니까 그 배 교수님 말씀은 저소득층한테는 국민연금 좀 중심으로 가고 좀 그리고 중산층한테는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저소득층한테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고 중산층한테는 그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예, 예. 싶은데요. 이란하고 이안을 구태여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란은 우리 노후소득 보장에서 국민연금이 아주 거의 유일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란이요? 이란이요? 네. 이안은 이미 우리가 이제 도입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정부가 100% 국고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 70%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한 연간 10조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소요액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2배 정도 늘어난 연간 20조 원 정도 지출될 정도로 상대하게 굉장히 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정부의 역할이 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이미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민간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사용주가 보험료를 8.3% 부담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안의 입장에서는 뭐 국민연금을 굉장히 넉넉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으니 우리가 이미 도입한 제도들 중에서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의 주된 어떤 축을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쪽으로 좀 해드리고 네. 중간 이상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을 합치고 또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좀 아쉽지만 그런대로 재정부담 측면,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멀티필러 다층 소득 보장 체계라 그러는데요. 네. 1994년 세계은행에서 제안한 이후부터 상당수 선진국에서 그쪽 방향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쭉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노후 소득 보장 관련된 지금 어떻게 그 계층별로 노후 소득을 보장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안의 경우에는 사실 일안의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이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그 연금을 받는 지급 연령을 늦추는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깎여서 이제 뭐 69년생부터는 이제 65세에 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 연장하다는 거, 이건 뭐 국민들 정선상 내가 정말 그 돈 받고 국민연금 받고 죽을 수 있나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네.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분노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윤 교수님 자꾸 이안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 OECD 뭐 3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인 자살률 OECD 4배이고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뭐 대체로 이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한 부부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 네. 뭐 관련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200만 원 정도 필요하는데 저희 연금행동에서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받자. 그래야지 최소한의 자존감은 좀 살릴 수 있지 않냐. 한 명이. 예, 한 명이. 예. 그런 기준인데요. 자, 앞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이제 퇴직연금 말씀하셨는데요. 퇴직연금 이제 퇴직금 8.3%가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95%가 다 일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실제로 노후소득 보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은퇴하고 나서부터 연금 수령하는 시기까지의 그 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층 체계로서 이제 개인연금을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연금 역시 10년 동안 유지율이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일시로 바로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면서 국민대탈기구에서 노후소득과 관련해서 고민해서 각국의 사례를 봤는데요. 다층 체계로 정확하게 잘 돼 있는 나라를 가져왔더니 제대로 정진된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심에 서고 기초연금의 바닥을 잘 받쳐주고 그 나머지 부분이 퇴직연금에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인 것이지 이것이 다층으로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진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례들로도 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사례들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보조적인 어떤 그 대책이 이제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 지급 연장할 수도 있고 지급 되는 연령의 그 개시를 늦출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조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고 지금 그 3가지를
옵션으로 지금 내놓으신 거잖아요. 생애 평균은 똑같이 지급을 하지만 받으시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조금 매년 조금쯤 감액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예. 그 뭐 보험료를 늘리는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니까 제가 이제 정 위원장님한테는 그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본 거고, 우리 배 교수님 지금 그 세 번째 옵션, 그 나이가 들 경우에 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거, 물론 총액은 뭐 똑같지만 그 부분은 하나의 옵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화, 네. 장수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의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로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은 저는 그 분야까지는 나이가 들면서 연금액을 줄이는 그 문제는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생활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알고 요게 있습니다. 이제 핀란드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발전위원회에서 위원분들도 핀란드를 가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급여를 45%로 유지하든 아니면 50% 다시 올리든 그 소득 계층별로 실제 가입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연금 액수는 소득 계층별 가입 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88년부터 가입한 좋은 직장에 다닌 분들은 연금액을 월 120, 30만 원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뭐 국민연금이라고 20, 30만 원 받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고 또 소득 수준이 낮아서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적정 생활비나 최소 생활비를 고려해 볼 텐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저희가 소득 대체를 올린다 그래도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기초연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면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윤이 없고 전적으로 노후를 기초연금에 또 기대려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어느 정도 금액,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 1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을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상대 빈곤선이 한 90만 원 근처고 절대 빈곤선 한 70만 원이 좀 못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너무 많이 드리면 국민연 가입률이 떨어지니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 필요 액수만큼은 현금으로 최대 드리고,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또 많이 필요하는 게 몸이 자주 아프니까 병원에 가시는 거, 또 그 다음에 웬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최소한 생물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또 교통복지라 그러죠. 이제 거동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다른 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현금보다도 현물로 지원을 하면 그 국민연금 역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인한 국민연금 가입인 절하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적절한 어떤 생활 수준을 반영해서 지역 수준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현금하고 현물을 같이 드리는 건 다른 의미에서 또 다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서 이걸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선택지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또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윤 교수님의 고민을 갖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제도적 신뢰나 제도적 성숙도를 갖다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현금으로 줬다가 현물로 줬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돈 안 주는 거야? 뭐 물건으로 준다고? 이런 논란들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그냥 설명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 주고 물건으로 준다고, 뭐 현물로 준다고, 쿠폰으로 준다고 이런 것들이 가진 이연도가 되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 민감하고 잘 논의해야 되고 당장 그런 건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더라 해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소득자들이 국민연금 가입하면은 수익비가 2.9배입니다. 네. 우리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고소득자들은 1.4배 수준이지만 저소득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국민연금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제도적 신뢰가 쌓기 전에 자꾸 너무 그렇게 좀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말씀에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드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연금 액수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지니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또 기초연금을 반액 절감하는 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쪽으로 우리 지금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기초연금은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정도 현금을 드리고 추가로 드리는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쪽으로 좀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걱정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게 뭐 하나의 옵션이니까요. 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지금 등장한 옵션 아닙니까, 이거? 그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제안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큰 관심은 크게 언론되지 않았습니다. 못 받았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조금만 아무래도 좀 생소한 얘기니까 조금만 더 해보면 총액이 같다는 게 그 어떤 사람의 수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총액이 같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지금 이 안에서 말한 이제 기대명계수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별로 이 제도를 운영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좀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바꾼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제도를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스웨덴이 1998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이 2004년에 도입을 했고 네. 노르웨이가 2012년에 도입했고 대충 북구 국가들 핀란드가 또 2012년, 16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 약간 신기한 게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인용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런 식의 연금제도 개편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연금 수급받는 연령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 팀은 국민연금 62세에 도달을 했어요. 그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사망할 텐데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는데 국민연금 제도라는 건 민영연금처럼 한 개인의 특정화된 연금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전체 풀에 포함을 시켜서 오래 사시는 분 또 빨리 좀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험을 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 운영하는 거는 은퇴 시점, 퇴직 시점 62세라 그러면 그 시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매년 그게 좀 바뀔 수 있겠죠. 은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여명이라고 그 시점에서 몇 년을 평균적으로 더 사시는가 그 수치를 계산을 해서 은퇴하는 분한테 이렇게 계산해서 그만큼씩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평균적으로 조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지금 핀란드에서 정확하게 인용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방안인데요. 네. 뭐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 여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제 서구의 국가들은 뭐 당연히 대주근데 우리도 이제 82세에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84세가 되는지 5세가 되는지 지켜봐서 이번 4차 재정 재견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그건 5년 뒤에 실제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연금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서구 유럽 우리는 30년 이 역사 속에서 그쪽에서 빨리 진전된 걸 다 가져와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내가 왜 국민연금을 왜 넣어? 본래 목적이 다 상실되는데 이렇게 해서 신뢰감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5년마다 한 번씩 미세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네, 정 위원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안에서 그 제안한 게 바로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기대 수명 추이를 반영해서 좀 해보자는 게 1단계가 아니고요. 1단계 제안한 거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보험료를 올리는 거고 2단계는 2033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뒤까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고 그때 가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할 걸, 큰 무리는 그때 할 걸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자. 이것저것 막 다 손댄다. 이거 정말 이해 안 제가 가요. 잠깐 중지를 하면 예. 저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옵션이니까 국민들이 이게 어떤 의미이고 개념인지를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예. 하나의 옵션으로서 얘기 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뭐 이게 충분히 제안하는 거는 충분히 정 공감한데. 위원장이 우려하는 대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왜 공연히 또 불신을 조장하느냐 또 연금액이 좀 삭감될 걸 미리 사전적으로 예고해서 또 노후 불안을 일으키느냐 이런 부분엔 동의를 하는데 예. 이제 동전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득 대체를 안 내리고 많이 받은 이 세대는 우리 세대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태어나는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보험료 내는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굉장히 많고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기대명 개수까지 언급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당신들도 충분히 이런 조치를 도입하면 확실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떻든 윤 교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청년들을 또 불안하게 또 청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명문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 당신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지급 보증하겠다. 그 금액 주겠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머지 신뢰를 갖다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보면서 지금 제안은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이렇게 선전되지 않게끔 조심해서 전문가 수준에서 의논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지 그렇지 않은 구조 속에서 수면 위로 다 올라가지고 이 백가쟁명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고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얘기를 바꿔서요. 지금 또 국민들의 또 하나의 불안이 이게 자꾸 뭐 기금이 고갈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설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고갈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도 이거 고갈되면 바닥이 나면은 우리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 교수님 그런 그 불안에 대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이. 글쎄요, 이제 기금 고갈 얘기는 5년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600조가 넘는 돈의 대부분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융시장에서 그 돈을 회수할 때는 그 채권, 주식 등등 이런 걸 전부 팔아야 된다는데 그걸 매각할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한 얘기고요. 가급적 그 고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그 기금 운용하는 나라에서도 고갈 얘기를 공론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 아니 지금 2060년에 그 3차 그 계산할 때 고갈될 거가 지금 3년 앞당겨져서 2057년 고갈된다니까 야 이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가만히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내가 보면했는데 국민연금이 얼마 있나 그러는데 634조로 세계에서 두세 번째를 다툴 정도로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보험료를 안 올려도 경상 가격으로 한 2,500조를 쌓일 돈인데 그렇게 계산처럼 많이 쌓아놔도 워낙 인구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돈이 10년, 15년 내에 다 급여로 지출된다는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650조나 있는데 왜 5년마다 이 문제를 꺼내서 사회적 논란,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집안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떤 문제가 조금 예를 들면 댐에서 조그만 구멍 빈틈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아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까?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그걸 제대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마다 이런 혼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걸 그냥 우려스럽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집안이나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문제를 사전전에 예방하고자 아 우리 국민연금에는 지금 돈은 이렇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조기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 이건 예방주사와 같아서 큰 아주 중병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저비용의 고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혁이나 개편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는 어떤 그런 취지인데 그거는 온데간데였고 어느 시점에 돈이 없어진대더라. 그럼 내 돈 못 받는 건가. 그래서 5년마다 저희가 재정 계산을 하도록 한 거는 뭐냐면 제대로 이 제도가 작동이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재정 계산했을 때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그랬는데 이번엔 2057년으로 3년 당겨졌네. 그럼 그 원인은 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하면 또 원위치를 시킬 수 있고 또 연장을 시킬 수 있을 건가. 그 사회적 공론화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얘기들이 엄청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예, 불안감을 이제 너무 불러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7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 거꾸로 70년 전을 생각하면은 1948년이었습니다. 전쟁도 치르기 우리나라 해방하고 나까지. 그럴 때 70년대 우리나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될지 모르듯이 보수적으로 잡아는 가되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고 또 미세하게 조정하더라도 단계별로 해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출산율 1.05 뭐 결혼해가지고 하나씩만 다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 지금 금융기관들 국민연금 못 받으니까 금융기관 빨리 보험 들어라, 연금 들어라, 연금저축 들어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가는 보험금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많다면 금융기관은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젊은 층들이 훨씬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교육과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직장이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이러면서 변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바라야 되는 문제지 국민연금 이것만 우리가 미세 조정해가지고 다 해놨는다 해서 국가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공청회에서 그 마련된 이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70년 뒤를 걱정하는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 위원장 말씀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70년 뒤에 과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사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마다 이 재정 계산을 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미세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또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떤 문제죠? 이미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 관련해서 2003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 비해서 그 경제성장률 추이가 굉장히 낮아졌고 출산율은 떨어졌고 기대명은 늘어나서 이 제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급여를 한 50%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는 한 18%, 17%는 걷어야 된다. 그 당시 전문가들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논란이 되면서 2007년에 소득 대체, 보험료 부담에 워낙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2028년까지 지금 논란이 된 소득 대체는 40%로 낮추되 보험료는 2018년 올해까지 12.9%까지 올리자는 게 여야에서 어느 정도 합의해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그 기초노령연금이나 지금 기초연금만 법안으로 통과되고 국민연금 개편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 이후 몇 달 뒤에 저희가 제도를 개혁한 게 보험료 올리는 건 국민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자. 급여만 떨어뜨리자 하는 소위 말하는 반쪽짜리 개혁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파인 튜닝을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갈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린 이미 15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다 보니 이 제도에 누적된 부담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때까지 미루자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는 후세대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연금 제도가 골병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통스럽고 보기는 싫은 부분이지만 같이 봐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의견이 다른데 말이죠. 배 교수님이 좀 중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2010년 전이죠. 2007년에 계획을 하고 다시 계획을 이제 본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지금 40% 낮추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그 기초노령연금이 2배, 3배 지금 커져서 기초연금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어렵게 논의를 거쳐서 탄생한 기초연금이 어떻게 말하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일부 패널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떼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그 두 제도를 합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제도를 합쳐서 운영하다 보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하면 우리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 그 급여율을 지금 45%로 고정해서 더 낮추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일환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다한 소득 보장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중상층 이상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러한 논의가 나올 만하니까 앞으로 이번 재정제상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중상층 이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40%까지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 요 소득 대체율이 조금은 더 현행 수준을 45%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화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길게 보면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급여 재정 패키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좀 더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집단에 대한 이번 제도 개편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가 전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소득 대체를 올리는 건 뭐 급여를 고소득층들이 오래 가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만큼 후세대 부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조차하고 후세대 부담을 좀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고려한 건 뭐냐면 지금 똑같은 소득 대체율 급여율이라도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주는 소득의 상한액을 높여주면 고소득층들은 그만큼 받아가는 연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적용소득 상한은 46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연금에서 인정해주는 소득을 한 530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올려주자. 그러면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니까 오래 가입할 수 있고 적용소득도 높아지니까 상응해서 연금액도 많아지는 그런 쪽의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강화가 현 세대도 좋고 미래 세대 부담도 적게 해주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의무 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진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주 큰 오해인데요. 네. 이제 뭐 복지부에서 빨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국민들 가입자들의 이제 받는 보험금을 좀 더 많게 해주기 위해서 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내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받는 금액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계속 더 내라는 거냐 이렇게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또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 경우에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두루놀이 사업이라든지 뭐 크레딧이라든지 재정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정 어려우면은 납부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정말 오해다. 국민연금의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좀 늘리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전문가들이 제출한 겁니다. 정 위원장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겠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도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근로 환경, 노동 시장에 좀 머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만 59세 이후에 자기가 연금보험료를 만 64세까지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낸다 그러면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추진하는 건 뭐냐면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만, 그러니까 만 64세까지 연장할 경우는 직장에 다닐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할 의무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대신 이제 저희가 우려할 바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우려되는 대목은 그러면 안 그래도 사용자들이 부담이 많아지고 또 고령 근로자들이 또 임금 수준도 높고 또 생산성 떨어지는데 이거 우리한테 부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 그래서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 월 19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50%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그런데 국고를 투입하면서 가입기간 좀 늘려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상한 제도도 마찬가지로 좀 올리면 이제 전체 한도도 늘어나고 공무원연금에 대비해서도 너무 낮은 상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그 소득을 높여줘 가지고 저소득층한테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의무자가 들어가서 그러나 봐요. 나 지금 이제 직장도 없는데 이게 가입해서 무슨 돈으로 연금을 내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를 더 받는 개념인데. 아까 정 위원장님이 이제 적용제 납부에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입 연령 상향 조정한다는 건 거의 일방적으로 가입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내가 소득이 없는데 의무로 가입하라 그러면 이거 조선시대 때 탄간오리들이 백성 착취하던 이런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3년 당겨졌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 기간을 늘려서 그 기금 소진 시점을 뒤로 늦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 여기서 의무 가입이라는 건 고용주가 어떤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그 64세까지는 보험료 반을 고용주 사용자가 지원하라 이런 의미에서 의무라는 뜻임을 좀 제대로 전달. 사실 걱정해야 될 건 사용자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정 위원장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60년 3년 앞당겨져서 2057년에 지금 고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가 되면 지금 보험료율이 25%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9%인데 사실 이때 2060년이면 미래 세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때까지 이렇게 보험료율이 점점 높아져 가야 되는 건 맞죠? 현실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이제 국민연금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럼 GDP 대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추계를 GDP 대비해서 하니까는 2060년에는 한 7.5%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한 8.5% 정도의 GDP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감당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보험료를 갖다 조정할 것인지 또 정말 국가 재정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관련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게 맞닥뜨려가지고 26%씩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국민연금과 관련한
인상과 관련된 고민들, 논의들 해내거든요. 이것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들을 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팩트 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팩트 체크요. 예. 네, 팩트 체크 좀 해드리겠는데, 그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2060년에 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이 7.5%라는 그 팩트 확인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재정 계산한 게 2088년이거든요. 네. 2088년에 GDP 대비 그 연금급여 지출이 9.4%로 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 2%포인트면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수치가 많은 겁니다. 큰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초연금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커먼 펜션이라 그래서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GDP 대비 비중이 나오는데 우린 여기에 100%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 이게 GDP 대비 2% 이상 넘어갈 텐데 이게 한다 그러면 한 12%가 될 거고요. 또 공무원 사학군인연금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우린 절대로 국제 비교로 했을 때 네. GDP 대비 급여 지출이 낮은 수준 아니고 우리 부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네. 뭐 지속 가능성 여부는 뭐 무리하지 않다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미래 세대를 생각하더라도 어느 때인가 어느 시점인가는 고갈의 시점이 와서 이게 적립식에서 부가식으로 이제 바뀔 예. 시점이 오니까요. 예, 예. 보험료율을 적정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어떤 됩니다. 그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어떤 그 논의가 필요한 것 사회적 같아요. 논의. 이제 또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 지급 보증 문제 말이죠. 예, 예. 우리 이제 정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지금 사실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정 위원장이 먼저 이 필요성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 네, 쪽으로 가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급속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료가 뭐 계획을 안 했다 그러지만 깎이는 쪽으로 계획을, 늦게 받는 쪽으로 계획을 해오지 않습니까? 네. 불안한 겁니다, 정말. 국민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도 불안한데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가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자 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명문화하는 걸로 하다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열어서 기재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국가 부채로 잡으면 국가 신인조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했는데 연금 부채는 별도 부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이런 걱정이나 이 논의가 덜 붙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좀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쪽으로만 끝난 것이고요. 뭐 다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국민연금 그거 안 갚아주고 정말 지금 현재도 2,200만 명의 수급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 낸 걸 갖다 안 줄 방법이나 버틸 방법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줘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부기하자. 법으로 준다 그러고 그래서 오히려 국제적인 신도도 감춰놓는 것보다 회계의 기준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입장에서 훨씬 더 지금 얘기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또 국민연금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분들 중심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법안을 발의했는데 뭐 그게 뭐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이제 제동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그 법제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이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네. OECD 쪽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가 지급 보장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 수준하고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 수준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지급 보장이 들어가면 상당수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도 우리가 국민연금 점검해 봤더니 기금 소진 시점이 3년 당겨졌다. 그래서 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설명을 드려도 기금 소진 시점만 보시지 다른 건 안 보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국민연금이 어려우니 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대국민 보고를 드렸을 경우 이건 국가가 잘못 운영한 거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이걸 국민들한테 부담을 씌우려고 그러냐. 우리는 보험료 부담 더 못하겠다. 국고 투입해라.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좀 우려를 하는 대목이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 좋다고 또 다른 부작용을 또 우리가 고려 안 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도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국가는 국민연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고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조항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배 교수님, 이게 이제 마지막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윤 박사님 생각이 비슷한데요. 아무튼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스스로 세대 간에 도와가면서 이 국민연금을 잘 운영하도록 국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네. 관리 감독하는 곳. 네. 그게 이제 사회보장연금이니까 그걸 지급보장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도약 비약이라고. 이 부분도 한번 또 시간을 정해서 한번 다시 또 논의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출발은 예. 어쨌든 내가 낸 돈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네. 답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계획도 그렇죠. 어떤 그게 계획도 어떻게 출발하기 보면 어려운 가장 부분이기 중요한 때문에 부분이니까요. 국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아까 이제 걱정하시는 네. 게 보험료 그거 할까 봐서 걱정이잖아요. 우리 국민 믿으십시오. 예. 아유,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로 도입된 지 30년 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서 땜질식 처방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루어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